네, 반갑습니다. 6월 25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장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주말장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 주체들이 순매수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버팀목을 충분히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바이오주들의 하락세가 변동성을 키워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의 하락이 짙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도 같이 진행이 됐었던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 본다라면, 자, 많이 오른 주식에서 좀 덜 오른 주식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30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죠. 3,300포인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고지인데요. 자, 아직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RSI 지표가 아직 70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매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오늘 분봉상의 흐름들이, 자, 단기적 고점을 오전에 찍어내고 주가가 슬슬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물론 마감에서 조금 더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 쪽 매매를 잘못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이제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기업들, 즉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버티고 있다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400억, 2,500억 가량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잘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마감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뭐 매수가 들어오면서 더 많이 올라갔고요. 연기금들은 뭐 그냥 그렇죠. 연기금들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금융투자에서 5,600억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얘네들이 레버리지를 이전에 사놨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사놨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매수 어떤 여력을 좀 많이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닥 쪽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이너스 6%대,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8.9%, 난리가 아닙니다. 시젠 마이너스 1.5%, 일단 다 내려가고 있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 상승이 가능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시점부터는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차익 실현, 즉 단기적 시점에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하셔서 대응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물타기 해야 되겠다, 신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군의 특성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예방에 대한 부분들, 즉 화이자라든지 이런 백신의 예방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약 90% 정도 예방률을 보인다. 이렇다라면은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또 백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률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백신, 추가적인 어떤 그런 성분의 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은 당분간은 다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지셔닝 정리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CJ ENM이 조금 밀려난 게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금 밀리는 것 정도야 이 정도야 봐줘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바이오 관련주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코스닥 지수에 계열을 많이 하게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켜지는 모습이 있지만 카카오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뭐 네이버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카카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주가 하락세가 또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시총 상위권에서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거 매도 네,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변동성이 확장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매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가면 엇박자 타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도 변수가 커졌어.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었어. 이렇다는 것은 매도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를 같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 잘 대응을 하셨기를 바라고요. 자, 시황을 통해서 충분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실수 없이 매매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모양새 보시면 크게 밀렸다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특정 종목들 몇 개만 제외하고는 크게 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지켜지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 시황에서 NC스포트 뭐 퀄리티 종목이다 해가지고 꼭 이걸 사야 되겠다 증권사 추천주가 나왔는데 네, 엿먹으라 그랬죠. 네,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삼성생명, 또 신한지주, KB금융, 금융 섹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지루할 거예요. 답답하고 수익 잘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들고 가시면 언제든지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금융 섹터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금융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매매 동향도 조금 끔찍할 것 같긴 한데요.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자, 레버리지가 뒤로 밀려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두산인프라. 지금 보시면 시총 상위권 종목에 대한 매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인버스 갖다 팔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종합주가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금융투자가 언제고 다시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도가 들어간 시점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아치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박수칠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의 매수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매도의 시점이 조금 가까워 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또는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는 변화가 커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갔고요.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매도했지만 하이닉스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 분위기는 그런 쪽에서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를 했지만 오늘 기관 쪽 삼성전자 매수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어느 정도 약발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플러스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8만원대 이상에서 계속 팔고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많이 팔고 조금 사서 다시 8만원대 이상 올라오면 다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밑바닥에서 8만원대 위협받을 때 7만원대 매수해가지고 주가 다시 올려놓으면 다시 파는 거. 이거는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물량을 계속 털어내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연속 매수가 들어와야지만이 삼성전자도 돌아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제 이런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이제 수급 동향들 많이 팔고 조금 사든지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다시 볼게요. 외국인들 보시면 하이닉스, LG화학, 신풍제약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호텔신라 오늘 매수 들어가 있죠. 뭐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에서 약간 부담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역시 매도가 있는데요. 매도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연속적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누가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사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단기적 조정이 또 나타날 수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폭락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처박힌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면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겠지만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고통이죠. 왜냐면
고점 대비 벌써 10%가 넘는다 이 얘기죠.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실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자마자 이 정도 물리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이버도 매도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매도가 전환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얘네들은 대형주 쪽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힘들구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매매는 일단 기다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 가지고서 꼭 유지하면서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렇게 대형주라든지 엇박자를 자꾸 타는 매매를 하게 되시면은 좀 힘들죠.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매수, 그 다음에 물량 확대 이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들어가시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은 중간에 파시는 거 하지 말고 추세가 꺾일 것 같은 종목들만 매도를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매도 또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전략들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들고 있다고 그것이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팔고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들도 같이 구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천천히 오랫동안 보시되 매도는 변동성이 나올 때 칼처럼 대응하시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오늘은 불금입니다. 모두 신나게 오늘 또 주식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편안하게 또 주말 그리고 불금을 연이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힐링들 많이 하시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